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인구 절벽에 똘똘한 아파트만 오를 수 있음. 액체의 점성이 크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점성 이야기인가 하시겠지만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점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조 모형부터 간단하게 설명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소멸지역과 서울이 포함된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수조 모형, 이 수조 모형에서 물높이는 전세 가격 수준이고, 전세 가격 수준이 높아지면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 수준이 내려가면 매매가도 내려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소멸지역이 소멸이 된다 라고 하면은 절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소멸지역이 소멸되면은 인근 지역부터 영향을 받아서 중심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멸지역 하나 정도 생겼다고 서울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점성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서울은 시간이 좀 흘러서 소멸지역이 하나 더 생겨버리면 그때는 서울조차도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멸지역 생기고 서울은 더 많이 올라가고 양극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소멸지역 소멸되고 서울은 전세 수준, 수위가 더 올라가고, 이것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일은 웬만하면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한 이야기 속에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점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성하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은 점성이 거의 없죠. 꿀은 조금 있죠. 그리고 죽은 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조에다가 수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 수조에 물을 부으면 그 즉시 물높이가 같아지죠. 물은 이렇게 됩니다. 점성이 없어서. 그런데 두 번째 꿀을 한쪽 수조에 부으면 시간차를 두고서 수조 높이가 같아지죠. 같아지긴 같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마지막 죽을 한쪽 수조에 부으면 결코 수조 높이가 같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죽이 다른 수조로 이동을 좀 하겠지만 결코 높이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점성이 너무 세서. 여기서 수조 이론의 물의 성질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물, 꿀, 죽, 점성에 따라 수조 물높이가 달라집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성비 시장이죠. 가성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실거주 차원에서 거래가 활발하면 물의 점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리적 영향 등등 굉장히 다양한 영향으로 물의 점성이 커지죠. 그렇게 물의 점성이 커지면 경제성과는 무관한 형태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투자 수요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비트코인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때 물의 점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거의 비트코인 수준으로 변하면 물의 점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이 설명이 됩니다. 서울에만 유동성이 집중되고 다른 지역은 팔이 날릴 때, 그러면 양극화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 다 바닥을 치고 서울만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요러면 바로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의 역대급 괴뢰 정부가 들어서서 메롱 한 번만 해주면 바로 요렇게 됩니다. 물이 아니라 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구가 줄어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99%를 서울에 배정하겠다. 그리고 지방에 사건 사고 접수하면 검토 후 15일에서 30일 정도 걸려서 조사 인력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지방에 살겠습니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다 서울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서울 빼면 헬조선이 되는 거고, 이러면 서울만 정말로 부동산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점성을 극대화시켜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이 아니라 고체를 들이다 붓는 거죠. 고체를 들이다 부으면 그 고체가 옆수조로 이동할 일이 없죠. 요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면. 그리고 점성 관련해서 종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정권 입맛 따라 땜질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하자 요런 기사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요런 교수님도 계시네요. 양심적인 교수님이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과세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해 조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다른 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 종부세 폐지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강 교수는 재산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대안도 제시했다. 나름 양심적인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재산세 엄청나게 낮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엄청나게 낮은데 인기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시는 분 굉장히 드물죠. 기사에 나오는 그 종부세와 액체 점성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가 종부세를 적게 내는 구조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 고가 한 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똑같이 100억짜리 똑같이 100억으로 주택을 매수한다. 서울에 한 채 사는 것이 낫지. 그 돈으로 수십 채 사면은 종부세 폭탄 맞으니까 서울에 고가 한 채 사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액체 점성을 증가시킵니다. 똘똘한 한 채가 의미 있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점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종부세 폐지하는 것이 맞죠. 미국에 종부세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채를 들고 있든 100채를 들고 있든 주택 가격의 1%, 2% 뭐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것이 미국이죠. 글로벌 스탠다드는 미국이죠. 3번 재산세의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입니다. 지자체에 맡기죠. 지자체에 맡기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인기 지역의 재산세가 높고 비인기 지역은 재산세가 낮은 편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와이는 인기 지역인데 재산세가 굉장히 낮은데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죠. 관광지라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한국은 수도권 재산세는 주택 가격의 1% 이상 부과하는 것이 맞고 비인기 지방은 0.1% 미만 부과하는 것이 맞겠죠. 특히나 소멸지역은 재산세 부과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겠죠. 요 3번 한국의 그 수도권 재산세 1%, 비인기 지방은 0.1% 미만. 요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수조 이론은 수조에 꿀물을 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좀 낮은 꿀물을 붓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물만 증발합니다. 물만 증발하고 꿀은 남으니까 시간 가면 점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서울이 좋다 하는 겁니다.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자연스럽게 점성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서울 집값이 안전하죠. 가치 측면에서, 가격 측면이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 서울 집값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위 1번 생각을 모두가 하다 보니까 현재는 서울 집값의 거품이 가장 심한 상황입니다. 가치는 서울 집값이 가치가 보존되는 것이 맞는데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너무 거품이 생긴 거죠. 3번 위 1번의 의미는 임대 수익률 서울이 4%가 나오고 지방이 4.5% 나오면 서울 집을 사는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서울 집값의 임대 수익률이 1%가 나오고 지방이 4%가 나왔다. 그러면 서울보다는 지방 집을 사는 것이 맞겠죠. 4번 모두가 수조 액체의 점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기에 한동안 서울 집값 주택은 다 빠지지 않을 것이므로 지방주택이 먼저 저점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지방부터 매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반등의 시작은 지방에서 먼저 일어날 겁니다. 한동안 서울은 계속 슬금슬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5번 올바른 정부라면 꿀물에다가 물을 타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꿀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성이 생겨서 서울만 좋은 지역이다. 이런 인식이 강할 건데 그걸 방지를 해야죠. 물을 타야 됩니다. 물을 타는 행위는 서울 재산세 1%, 소멸지역 재산세 0% 이렇게 하면은 물을 타는 행동이 되겠죠.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조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면도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의 점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결론은 정부는 물을 타는 것이 맞고 개인은 같은 값이면 같은 임대 수익률이면 서울을 사야 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